네, 절대고입니다. 사회문화 7번째 질문 시작합니다. 법 지문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 틀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 세 지문 정도는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작년에 주택 임대차에다가 이제 담보 물건까지 나와서, 비슷한 소재를 또 연계를 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좀 연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쌤이 제일 좋아하는 지문인데, 이거 1구수능의 계약의 법률 효과 지문. 그 다음에 베카리아. 베카리아의 형벌론에 대한 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 266평의 2026학년도 6평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법의 형성 이걸 다뤘던 지문들 3개 정도는 좀 같이 보고 있으면 좋겠고,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 그리고 평등이나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축으로 따지면 이거 두 개를 수호하는 법 장치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왜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해보면 그 법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베카리아 지문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복리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의 최소한의 개입,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 거, 이 정도의 기본 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쌤이 이게 좀 원래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또 막 앞에 막 너무 말이 많아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큰 틀만 얘기하고 읽으면서 얘기할게. 자, 토지 행정에 대한 글이에요. 토지 행정이란 뭐냐? 국민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 나라의 땅이죠.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사실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잖아. 국민을 위하여, 그지? 나라의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토지 관련 행정이야. 결국 그냥 정부가 하는 거고요. 토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보를 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애초에 토지 행정이란 말을 그냥 풀어준 수준이고, 토지 개발 계획을 위반한다는 건 법안으로 도입한다는 거겠지.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고, 토지 거래 규제한대. 그럼 이제 함부로 토지 거래를 막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거겠지.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중요한 건가 하고 밑줄을 좀 치다가 말았어요. 그냥 뭐 그냥 토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야. 그지?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고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농지를 다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나 봐.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법지문이 되게 당연하다 쉽게 들어오는 문장이 엄청 많아져요.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모두 토지 행정이야. 자, 그러니까 수많은 토지 행정들을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뭐 선지화가 되거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이런 것도 토지 행정이니? 뭐 이 정도밖에 못 물어봐. 그지? 오케이.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딱히 체크하거나 밑줄 긋거나 할 수준이 아님. 이런 걸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모든 걸 정보 처리하겠다고 달려들면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부터 이미 막 1번, 2번, 3번, 4번 이질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뒤에 정작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주워 담을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죠? 자, 20세기 초에서는 토지 이용 등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취해서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자치도 이제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겠지. 자유라는 걸 더 중요시 여겼었어. 오케이? 그러다가 20세기 중반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 쌤 이게 앞에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게 굉장히 많은 법지문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다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별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자유만 하고 놔두다 보니까 평등하지가 못하지. 자유롭게 놔두다 보니까 한 명이 막 독식을 해. 그럼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평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이 개입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질서를 정하고 지금 인구 산업의 과밀 억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간섭을 안 하다가 이제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과밀 뭐야? 과학의 밀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죠? 한쪽으로 몰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도 뉴욕에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하고, 한국도 이제 서울 특히 뭐 강남 약간 뭐 이쪽에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 억제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야. 이 적극적인 정책이란 말을 법의 더 적극적 개입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 자유랑 법의 개입은 사실상 같이 갈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원래 자유롭게 놔뒀다가 이제 법이 좀 더 개입해 볼게 이러는 중이야. 아무 내용 없죠. 자, 두 번째 문단.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오케이. 자, 아까 엄청 얘기 많이 한 것들 중에 이미 나왔던 거 같거든. 토지 거래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가격을 공시한다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네 둘인가 봐. 오케이. 네. 토지 거래를 허가한다. 뭔 소릴까? 일단 기억부터 얘기하겠죠. 토지 거래 허가제. 기억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집가 상승을, 집가, 땅의 가격이겠죠? 급격한 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오케이. 투기적인 거래래요. 여러분, 이게 투기라는 게 뭐예요, 투기? 그러니까 이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아, 이 땅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투기하는 걸 말해. 그러면 이제 막 땅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 기간을 정하여, 오케이. 5년 안쪽으로다가 지정한 규제구역 안에서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야. 원래는 어땠어? 원래는 불간섭주의였다고. 괜찮아? 원래는 간섭을 안 했다가 놔두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 이 땅 가격이 너무 올라. 이러면은 야 여기 규제 구역이야 이제부터. 여기 이제 함부로 사고 팔고 안 됨. 나한테 허락받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네. 됐죠?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아까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 없이 하면 안 돼요.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처벌이란 말도 뭐야? 간섭한다고 읽어주면 되겠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효래요. 그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오케이, 다시. 지금 전혀 다른 얘기네.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무효고요. 그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거지, 그지?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았어. 원래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지? 속여가지고 정부를 속인 거죠, 그러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을 처한다. 조금 더 세네. 그지? 그러니까 좀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도 좀 더 센 거죠. 괜찮죠? 오케이. 네, 일단 그렇대요. 토지거래허가제, 아직도 기억 얘기 중이에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 23조랑 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대. 보자고. 헌법 23조에선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자,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보단 지금 이쪽에 치우쳐져 있겠지. 왜?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사람들한테 제약을 거는 거잖아. 그치? 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지역 질서와, 그지? 이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장한다는 거는 이제, 네, 뭐, 선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으나 일단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 그 다음 제 122조에는 국도의 효율적인 균형, 오케이. 이건 뭐, 네, 바로 중요한 내용이겠죠? 보존을 위해서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괜찮?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거야.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데 한 명이 독식해버려. 그럼 그거 좀 안 되는데? 라고 헌법에 이미 있고, 국토는 원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져야 돼서 그거를 위배하는 개인한테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게 돼 있다는 게 헌법에 이미 있어요. 헌법이 뭔지 알죠, 여러분? 헌법은 법률의 아버지예요. 오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뭐 민법, 사법, 뭐 이런 것들 막 되게 이것저것 있는데 그 헌법, 형법도 이런 거 다 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이라는 거는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대한 원칙이에요. 오케이?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법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 헌법에 대응되는 것들은 그래서 보통 법입니다. 오케이? 법은 이제 개인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어디 갔어? 저기 뭐 5년 내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 있잖아. 이런 법은 개인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헌법은 개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기준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헌법이 있어요. 따라서 입법권자, 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토지 소유권을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 거래제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럼 이게 개인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부과하고 제한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게 헌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하고 불법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정당하다. 합헌이란 말은. 그 정당성이라는 게 바로 헌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합헌이다. 왜? 헌법에 이미 있으니까. 이런 얘기야.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유지가 아니래요. 투기 우려 지역에만 하는 거래요. 혹은 지가가 폭등되는 지역의 토지에만 하는 거래요. 오케이?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5년 이내밖에 안 하고,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이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 그냥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적법하기만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약간 좀 이런 법이에요. 라고 지금 이 법을 변호하는 거죠. 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이 법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쁜 놈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금지된 게 아니잖아. 그지? 모든 사유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5년이고, 무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금지되는 것도 아니야. 허가 받을 수 있잖아. 거래 불허가의 경우는 불복도 할 수 있어요. 왜 거래 허가 안 돼요? 이러면서 따질 수 있는 방법도 있대.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를 뺏어가는 그런 방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요, 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변호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정당하고 과한 것이 아닌지 이걸 설명하는 중인 거지. 사유재소에 대한 부인 아니고요. 그저 제한일 뿐이다. 뭘 위한? 공공에 대한. 그리고 이 사유재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떤 자유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아. 오케이? 네. 자, 그러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가 아니잖아. 5년 이내밖에 안 되고, 모든 사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한이 있다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 갖고 있는 걸 뺏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고. 되죠? 너무 이 땅이 비싸졌어. 그러면 야, 이 땅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대한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 이런 식이라는 거야. 5년 안쪽으로만 그렇게 할 거라는 거고. 됐죠?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는 세금이죠.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과 형평에 대한 평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거.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 왜 형평성이? 만약에 아파트가 평균 단가가 막 100억이야. 그러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겠지. 그지? 이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지? 비싼 거 갖고 있는데 세금 막 아예 안 내. 뭐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원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가격, 적정 가격을 산정한대요. 그렇구만. 이 토지는 적당하게 이 정도 가격이야 라는 라인이 있대요. 그냥 내가 부르는 게 값이 아닌 거네, 그러면. 그지? 지가를 공시한다. 지가, 다시 한번 땅의 가격이고요. 공시, 이 단어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보일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아까 니은이었죠. 그죠? 네. 니은이에요. 니은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미 기억과 니은은 이미 토지 행정이 구체적 수단 아니었어? 그지? 기억, 니은 봐봐. 구체적 수단으로는 이라고 이미 좋잖아. 그지?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죠? 자,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낼 때 아까 했던 말이고요. 공시지가, 공적으로 보여지는 땅의 가격입니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 다시 이건 잡아놔야겠네. 일단 표준지라는 게 있나 봐. 표준 땅이에요. 표준 땅으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야. 단위 면적당 가격, 여러분, 이런 것들 나오면요. 단위 땡땡 이러면, 단위 길이,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1cm당.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1m당.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당.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1초당.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단위 면적당.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1평당.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1제곱미터당 아닐까요? 어쩌라고. 그냥 중요하냐, 그게? 지금 우리 숫자 노름할 게 아니니까. 1평당 가격. 이렇게 읽어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준으로 만들어진 땅이 있나 봐. 어떤 땅이 있는데, 자, 뭐 경기도 땅이야? 그럼 경기도 중에 이 부분이 표준 땅인 거지. 그럼 이 표준 땅의 1평당 가격. 아이씨, 1,000만 원. 되죠? 1,0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토지 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네, 뭐 그다음 표가 있나 봐요. 기준표 뭔지 몰라요.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뭐가?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문장이었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쓱 하고 들어간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그냥 기준이에요. 오케이? 공시지가라는 건 개별 공시지가랑 같은 말이고요. 그냥 땅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가격이 다 따로따로 매겨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 기준이 표준지일 뿐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가격, 여기에 대한 가격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네, 뭐 그렇겠죠. 거래의 지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그 기준이 되겠지.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가 기관이 뭔가 업무를 할 때가 있나 봐. 일을 할 때 이제 땅 가격을 알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다 뭐로 하는 거야?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당연히 이거 기준으로 하겠지. 이거 왜 만들었겠어. 공시지가를 토지 거래의 지표로만 바라보면, 뭐야 이거 뭔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죠.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 행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뭐냐? 뭐랑 연결되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토지 거래 지표, 그저 기준에 불과하다면 처분하는 게 아니겠지. 그지? 그냥 이 땅은 얼마가 적당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땅은 얼마가 적당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처분이 되겠어. 그지? 그러나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은 이 땅이 얼마니까, 10억이야? 그러면 세금은 얼마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죠? 보상액은 뭘까요? 뭐 여기서 그렇게 바로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나라가 이 땅이 필요해서 개인한테 이제 약간 몰수하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도 공시적으로 알려진 그 땅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지. 그래서 단순한 기준이 아니다.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해서 구속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괜찮? 이 세금이나 보상액이라는 게 결국은 방금 아까 그 공시지가라는 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름 구속적인 것이고, 그러면 처분성이 있다라고 할 만하다. 왜 처분해? 조세도 처분하는 거죠. 그죠? 너 세금 내! 이거. 괜찮? 그래서 제한적으로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 인정하는 부분 행정행위 행위 인정설이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다. 네, 그렇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좀 이 기준 땅 가격을 매겨. 자, 처분된 거니? 하면 그건 애매해요. 그지? 근데 그거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순간 그건 나름 어떤 처분이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분적인 행정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돼요? 아까 기억이랑 좀 다른 게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제한을 때리는 거지. 허가 받아야 된다는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지? 구속적인 거야.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이 땅을 가격을 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사실 뭐 처분을 했다. 뭐 구체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걸 기준으로 조세, 보상액을 산정. 이 순간 바로 우리한테는 그럼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보상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제야 처분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행정행위가 100%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약간 절반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지? 이게 바로 뭐야? 저 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저 토지 거래 지표만은 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더 있다고. 이거 얘랑 얘는 보상액, 조세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됐죠? 즉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불복한다면, 만약에 내 땅을 가격을 매겼는데 자 불복해. 그럼 보통 기분이 어떤 상황이니? 내 땅을 왜 이렇게 싸구려 취급해? 이럴 때이겠지. 불복한다면 그 자체 위법성을 다툴 게 아니라 공시지가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대.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뭐 읽을 때 이렇게 잡았어야 된다 보다는 약간 조금 그래도 좀 잘 쓴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따져보면 좋겠어. 이 즉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지금 이게 지문이 그지 같은 지문과 괜찮은 지문 비율이 진짜 약간 막 섞여서 왔다 갔다 거려서 쌤도 이 지문 괜찮은데? 했다가 미친 글인가?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발로 쓴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계속 그러는데요. 이 지문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서술은 굉장히 좋은 서술이고, 만약 평가원이 어렵게 내겠다 했으면 이런 거에다가 기억을 걸 수 있어요. 기억의 이유를 얘기하시오. 뭐 이런 거.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연계를 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들고 올 리는 없지만 한번 따져보자고. 공부할 만하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즉 공시지가에 따라 어쩌고 해서 불복한다면 위법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결정에 취소를 하고 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 즉이 없잖아? 그럼 뜬금없이 뭔 개소리가 되는데, 즉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말이에요 라는 뜻이거든. 지금 뒷말이.
그치? 그래서 앞에 말을 끌어와서 이해하라는 얘기야. 라고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앞에 말은 뭐야? 우리 이 니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이거는 부분적이나마 행정행위다. 오케이?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앞에 말이지. 그지? 위법성을 다투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얘랑. 오케이? 자, 그래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위법성을 다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말대답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따져보니까, 행정행위라는 게 원래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건 합헌적이에요. 부분적이나마 행정행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괜찮?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서 얘기한 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하지만 지금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 특히나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뭐 토지거래허가제로 한정을 해버리면 저 마지막 문장은 해석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리고 글을 조금 더 잘 썼다면 이 기억 부분에다가 이 헌법 얘기를 걸지 않고 이 토지 행정을 가져와서 토지 행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갔었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기는 해. 그랬으면 여기다가 근거를 걸기가 좋았겠지. 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지금 이 직을 박았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렇게 읽으라는 것 같거든. 합헌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시비 걸지 말라. 난 이렇게 보여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자, 문제 빠르게 답만 고르고 마무리할게요. 자,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달라는 문제인데, 네, 이건 뭐, 네, 써있었죠? 2번, 토지 행정에는 도지를 개발하거나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포함된다라고 써있어. 이런 걸 찾아가면 안 됩니다. 네, 땅에 대한 행정이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3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 아까 우리 읽어놨던 애예요. 그죠? 표준지에 대한 그 표준 영토 같은 게 있어. 그거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반영한대. 개별 공시지가가 뭐였니? 개별적인 이 땅에 대한 가격, 이 땅에 대한 가격, 이 땅에 대한 가격 이런 게 개별 공시지가지. 이거를 반영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야? 이건 지금 역전이 돼 있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얘를 정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건 인과가 역전돼 있는 선지예요. 자, 굉장히 잘낸 선지다.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고를 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실력이 돼요. 자, 2번 토지 행정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달라는 문제네. 자, 일단 개소리가 4개라는 걸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고요.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는 항상 무제한 개소리인 것 같고, 그지? 불간섭주의를 강화한다. 지울 수 있죠, 그죠? 간섭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 거였어. 3번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야. 인정. 맞죠?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라고?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땅을 다 똑같이 보겠다는 거거든? 그건 아니지. 그지? 됐지? 4번 국토 전체의 조화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나 기관의 제안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뭐야? 이거 그지? 특히 공공복리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말이 좀 생각되는데 누구에 대한? 국가나 기관의 국민에 대한 이런 얘기겠지. 그지? 제한을 인정하는 거 맞고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 맞지, 그지? 되죠? 4번 선지도 이뻐요. 왜 이게 좋으냐면은 이게 이 문장 그대로 쓰여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됐죠? 네. 자, 기억과 니은입니다. 1번 선지 뭐였어요? 1번 선지 토지 거래를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토지의 기준 가격을 이름 까먹었어요, 그죠?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 자, 1번 선지 기억은 규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토지 거래 희망자가 지켜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쌤이 지금 이 지문이 연계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선지가 너무 좋아. 이걸 보고서 만약에 너가 잠깐만 이 말이 나왔나?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거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나왔어요. 맞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일단 저기서 너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사고는 토지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희망자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이 말이 고유명사처럼 보이는 거야. 토지거래 희망자라는 용어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모든 말을 용어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넌 계속 눈알 굴리기만 하게 돼요. 결국 평가원에서 어려운 선지를 만들 때는 지문에 없는 말인데 비슷하게 치환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지를 봤을 때 너가 바로 돌아가야 되는 사고는 절대 이거면 안 돼. 이 말이 나왔었나? 라는 생각하면 너 뭐 하게 되니?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1분 이상 쓰겠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그래갖고 돌아와. 그럼 1번 선택 어떻게 돼? 보류하게 돼요. 그럼 이거 3번, 4번, 5번 하면서 이제 1분 이상 빠지겠지. 그지? 그래, 심지어 보류한 걸 딱 하고 고르기도 어려워. 그래서 틀리고 시간 엄청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스스로 만약에 이런 반응을 했다면은, 이건 해결 안 되면, 2등급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 허가제가 허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었잖아. 쌤 이거 안 돌아갔단 말이야.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라고. 선지 읽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럼 허가를 받는 애가 해야 되는 절차가 기억에 없겠냐고. 당연히 있겠지. 누구한테 뭐 허락 받아야 된다 써 있기도 했잖아. 그지? 맞니? 네.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다. 이딴 식으로 갔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나머지 선지는 뭐 답지 보고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오케이?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여기서 탕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의 이유를 적절한 것은인데, 자, 가가 뭐였냐? 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도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그지? 이 표현이 왜 나왔던 거다? 그냥 보면 일반적인 행정행위라 보기 어려운데, 그지? 처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행위라 보기 어렵지만, 근데 조세, 세금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구속하고 있고 처분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일부적으로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 보상액, 조세, 처분성이 있다고 봐야 함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들고 갔어야 돼. 들고 가서 쓱 훑다가 얘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런 느낌으로 접근이 됐어야 돼. 오케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금액, 보상금, 조세, 그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력이 된다.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였지. 맞아? 네. 그래서 네. 이유는 항상 쌤이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수능특강 영상 찍으면서도 자주 얘기해왔는데요. 이유라는 거를 풀 때 두 가지 난이도가 있어요. 아예 그냥 뭘 고르라는지 감도 안 잡히는 경우. 보통 그러면 일치불일치로 갑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이유를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됐지? 네. 자, 그 다음 5번에 보기는 이것도 중요한 보기인데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또 그 베카리아 지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란 뭐냐? 법의 최소한의 개입 개념이에요. 오케이? 네, 어쨌든 중요한 얘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갑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과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는 사유재산 같은 기본권을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비례 원칙입니다. 오케이?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 제한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게 맞는가? 수단의 적합성. 그냥 뭐 막 뺏어갈 순 없잖아. 그지?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침해의 최소성.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야 된다. 뭐 4가지나 있대. 야, 4가지 있는 순간 갑자기 선지가 4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그지? 생겨. 즉 공익을 위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굳이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최대한 기본권 제한 안 하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법은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근데 그걸 제한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얻는 거야? 진짜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이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공익을 위해서. 오케이? 개인의 자유와 공익을 따졌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로 기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막 이러면 이제 완전 무슨 공산주의 막 그지? 사회주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소한으로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네, 이때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아무 사익이나 막 다 뽑아내면 안 되지. 그지? 사익 침해하는 것보다 공익이 압도적으로 커야지만 사익 침해라는 게 어느 정도 법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야. 됐죠? 네, 일단 볼게요. 1번 선지부터. 토지 수용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네, 아까 나왔던 얘기 같은데 보상액, 토지 수용 시. 이 말은 지문에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네. 쌤이 가끔 그지 같은 문제에다가 이제 엿을 박는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 좀 넓어요. 토지 수용이란 말은 국가가 저 땅이 필요할 때 개인한테 강제로 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좀 부족한 문제라는 겁니다. 토지 수용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침해되는 사익을 보장하려는 방안이다. 인정? 그죠? 사익을 보상하려는 거죠.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법익이라는 말도 지문에서 지금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부족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법익이라는 게 어쨌든 답 고르는데 나름의 해석이 돼야지만 클리어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 간단하게 해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네. 이 이익이란 개념은 이제, 개이득, 이럴 때 이득이 아니고, 재산, 생명, 그냥 모든, 그냥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익, 해서 법익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국가의 법익과 개인의 법익의 균형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지고, 이건 몰랐을 수 있음, 당연히. 2번,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네, 아까 한다 그랬고,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쌤도 이거 처음에 읽을 때 그냥 세모했다가 뭐야 이게 답이야? 이러면서 나머지 거 다 보고 골랐는데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이 뭐예요? 하면은 계약 허가를 받게 한다가 바로 이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정당한가를 고려하는 게 징역이나 벌금에 대한 얘기야? 그거 아니지, 그지?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이 바로 계약 허가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계약 허가의 목적이 뭐야? 하면 뭐야? 그 토지의 균형, 균등 뭐 이런 거잖아. 그 정당성을 고려한 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쌤도 이거 답 고를 때 바로 딱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거는 문장이 좀 생략된 게 많습니다. 그냥 문장이 그지같이 썼기 때문에 네. 세모가 나온 것 뿐이었고, 그러니까 왜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했다라 했는데 너가 이 목적을 당연히 이 계약 허가에 대한 목적으로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 징역 벌금을 부과받는 사람의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사람의 목적으로 착각해서 읽게 된 거예요. 이건 문장이 클리어하게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읽힌 거예요. 네 잘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해되지? 이원 선지 딱 봤을 때 처음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목적의 정당성이란 말이 이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입장에서의 목적의 정당성을 따져서 그치 그 새끼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때려야지 이런 사고가 돌아갔으면 얘가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읽으면 안 됐다는 거. 이 목적은 계약 허가에 대한 목적이었어야 된다.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지문이 괜찮았어요. 마지막 문제 빼고는 그래도, 문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선지도. 그래서, 네.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